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동명사와 to 부정사에 대해서 좀 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복습을 해보면 이제 to 부정사라는 거는 이제 미래의 의미가 있었고, 동명사에는 이제 현재 내지 과거에 이제 의미를 지녔다는 게 이제 두 가지의 큰 차이점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예문 같은 경우가 생겨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처음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나는 기억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너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왜 했냐면, 어쨌든 동사가 나왔고, 뭐 기억을 하면 뭐 이제 뭘 기억하는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이제 여기 따로 할까요? 그 부분이 이제 뭐 feeling이라든가 여기 to lock the door 이제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목적어 자리가 될 텐데, remember라는 동사 다음에 이렇게 동명사가 올 경우엔 이제 이렇게 과거의 의미가 있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냥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먹이를 주는 것을 기억한 게 아니라 주었던 것을 기억한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반대로 이제 뭐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기억하라고 할 때는 이제 이렇게 to 부정사 문을 잠글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앞으로 지금 잠근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집에 뭐 외출을 할 때 이렇게 잠궈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미래의 의미가 있게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반대말이 이제 forget 있다가 있는데요. 지금 그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 택시에 가방을 두고 온 것. 그죠? 둘 것을 잊으면 이게 안 되겠죠. 일부러 둘 것을 잊었다고 했다면 일부러 내가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니까 과거의 의미를 살려서 이제 가방에 놓았던 것을 그는 택시에 가방을 놓았던 것을 잊어버렸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같은 경우 이제 미래로 이제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주셔야겠죠. 나는 어제 도서관에 책을 반납할 것을 잊어버렸다. 아,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잊어버렸다는 이제 여기 그죠. 그다음에 반납했던 것을 잊어버렸으면은 내가 이미 반납을 했는데 책을 반납을 했는데 어, 그 사실을 까맣게 잊은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근데 보통 그런 경우보다는 내가 그때 어제 내가 책을 반납했어야 되는데 그 반납할 것을 내가 까먹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동명사와 현재 분사를 목적어에 사용할 경우 이제 비교가 되는 경우죠. 자, 정리를 해보면 여기까지는 이제 목적어에 나오는 이제 동명사와 투부정사의 경우에요.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저번 시간에 이제 목적어에 이렇게 동명사라든가 투부정사 다 써도 되는 동사가 있었어요. 그죠? 아무거나 상관없는 경우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경우 이게 뭐였냐면 뭐 start라든가 뭐 like, love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 있었고 자, 이번에 목적어에 동명사만 써야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죠? 투부정사 말고 자, 그런 거 뭐가 있었죠? 예를 들면 뭐 enjoy라든가 finish 뭐 이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이 경우에 뭐 hop라든가 뭐 want 뭐 이런 애들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럼 오늘은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자, 목적어에 to 부정사, 동명사도 써도 되고 to 부정사도 써도 되고 네 맘대로 써라. 써도 되지만 의미의 차이가 나는 이제 그런 경우를 오늘 배운 겁니다. 자, 그래서 remember이라든가 forget 뭐 조금 더 하자면 뭐 regret이라는 동사도 있어요. 자, 이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to가 올 경우에는 이제 미래의 의미, 그 다음에 동명사가 올 경우에는 과거의 의미 이제 그렇게 있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네 가지를 구분해서 외우셔야 돼요. 사실 이거는 그 전에 공부했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요 밑의 경우는요, 투 부정사가 이제 투 부정사는 명사 말고도 이제 형용사라든가 이제 부사적 용법, 이제 뭐 여러 가지 용법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부사적 용법하고 좀 유사하거든요. 이제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예요. 자, try 다음에 이제 ing가 올 경우는요, try 말 그대로 시도한 겁니다. 시도한 거. 자, 뭘 시도했냐면 이 만드는 걸 시도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투부정사가 오게 되면요, 여기서 투는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하세요. 나는 100점 맞기 위해 어, 예를 들면 100점을 맞기 위해서 뭐 시도했다.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예, 100점을 맞기 위해 애썼다. 라든가 노력했다. 라는 말이 더 적절하겠죠? 그죠? 자, 그런 의미를 나타낼 때는 이제 to 부정사를 try 다음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ry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애쓰다, 노력하다. try ing는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하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stop to랑 ing도 마찬가지예요. 자, stop 다음에 이제 ing가 올 때는 이제 뭐뭐 하는 것, 말 그대로 먹는 것을 멈춘 겁니다. 먹는 것을 멈춘다. 근데 이제 요 경우에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신발끈을 묶기 위해 멈춘 거죠. 길을 걷다가 신발끈을 묶는 것을 멈춘 게 아니라요. 신발끈을 묶기 위해서 잠깐 멈춰 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뭐뭐 하기 위해 뜻이 있다는 거. 그거까지 이제 연결해서 이제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동사 다음에 이제 to 부정사 혹은 동명사가 나와서 해석이 헷갈리는 이제 그러한 경우들에 대해서 총 공부를 한 거고요. 자, 이제 뭐 예문을 한번 보면은 읽었던 것을 잊어버렸다. 자, 이걸 영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잊어버렸다니까 일단은 과거를 쓸 거고, 자, 그 다음에 읽었던 것이랍니다. 우리 과거의 의미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목적어 자리인데 이제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제 목적어를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과거의 의미는 이제 동명사였죠. 그러니까 forgot reading the book before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만난 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죠. 그러면 ing를 써주시는 거고. 자, 기말고사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했다인데 try예요. 그러면 우리 try to 부정사 쓰는 거 아시죠? 자, 담배 피우는 것을 끊으셨대요. 자, 그러면 담배 피우기 위해 멈추신 게 아니라 아예 그 행동 자체를 멈춘 거니까 이제 stop ing를 써주시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뜻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상태에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제 공부하는 내용은 이해도 필요하지만 암기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암기 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동명사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동명사와 이제 현재 분사 두 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어, 아직 현재 분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이유는 동명사도 이런 형태, 현재 분사도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쌍둥이 같은 애들이에요. 생김새가 똑같은 거죠. 자, 하지만 둘의 역할, 성격은 다릅니다. 자, 동명사는 이제 명사의 성격을 가진 애인 반면 이제 현재 분사는 형용사의 성격을 가진 애예요. 자, 현재 분사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이제 현재 분사라는 애는 보통 우리가 진행형 B 플러스 ing가 뭐 진행형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 사용되는 그 ing가 바로 이제 현재 분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명사의 역할을 다시 한번 예문을 통해 복습하면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 어떻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각각의 자리에 지금 오게 된 경우가 되겠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재 분사로 쓰이니 이제 studying이 나왔어요. 자, 여기랑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자, please be quiet. 그러면 조용히 해달라는 거죠. 그죠? For the studying student. 누굴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공부 중인 학생. 이렇게 뭐뭐 하고 있는 의미로 해석이 되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형용사로 해석을 한 건데, 자, 이제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집중할 수 없었다. 어디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거냐면 영어를 공부하는 것에 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도 차이가 나고 문장 내에서의 역할도 차이가 납니다. 자, 매직쇼가 계속 볼게요. 자, 그 매직쇼는 놀라웠다. 그러면 이제 놀라운이라는 뜻이 이제 amazing이잖아요. 그러면 형용사 뭐 surprising으로 바꾸셔도 되고 다 똑같이 이제 놀라운이라는 이제 형용사가 이제 보호 자리에 온 거죠. 자, 우리 내 남동생이 그 현재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놀고 있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지. 뭐 놀고 있는 것, 놀고 있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해석이 안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때도 역시 현재 분사가 되겠습니다. 예, 가끔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요, 좀 굉장히 올드한 스타일의 문제긴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studying room. 또 아마 저 말씀드리면 뭐 running shoes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ing가 지금 현재 분사냐 혹은 동명사냐 이걸 구분하라고 이제 가끔 이제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자, 이 구분하는 법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공부하는 방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방이 직접 능동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 가시나요? 예를 들면 제가 다른 걸로 한번 해드리면 sleeping baby 뭐 이런 게 있다고 studying을 똑같이 씁시다. 그러면 studying student 이렇게. 자, 이때는 student가 앞에 있는 studying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공부하고 있는 학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현재 분사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선 공부하는 방 이렇게 뭐 해석은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된다고 쳐도 근본적인 의미는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룸이 직접 스터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능동.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동명사라는 건 이제 능동이나 이제 수동의 의미는 따로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이 직접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없을 때는 이제 이때는 동명사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뒤에 꾸며주는 명사가 앞에 있는 ing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비교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제가 두 가지 예문을 드릴게요. 자, 이때를 비교를 해보면, 자, 보시면, 슬리핑이 두 번 나와요. 그러면 잠자는 가방과 잠자는 아기입니다. 그죠? 자, 아기가 직접 잘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직접 할 수 있나요? 네, 능동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분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백 가방입니다. 가방인데 가방이 직접 잠을 잘 수가 있나요? 가방은 생물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역할은 불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능동적으로 꾸며주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때는 동명사가 되고요. 슬림핑백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침낭입니다. 침낭.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명사랑 명사가 합쳐져서 그냥 다른 명사를 만든 경우죠. 뭐 여기도 그렇고요. 명사랑 합쳐진 경우. 뭐 우리말에 대입을 하면 물병이랑 비슷한 거예요. 물병. 물이랑 병이랑 이게 합쳐서 만든 것처럼 여기도 침낭이란 게 이제 잠을 뜻하는 한자고 낭은 배낭할 때 이제 가방을 뜻하는 이제 한자잖아요.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는 이렇게 꾸며주는 경우가 되는 거고 그렇게 구분하시면 헷갈리실 일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로 이제 내신 문제 형태가 꽤 많이 나오는 편이죠. 자, 그래서 한번 요 문제를 저희가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자 1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1번과 2번 둘 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저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봅시다. 자, 1번에 나머지와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요. 자, 여기 5번이 잘못되어 있네요. 다르네요. 잘못된 건 아니고요. 자, my duty. duty는 이제 의무가 되겠죠. 내 의무는 이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통역하는 것이다. 얘는 뭐뭐 하는 것이거든요. 혼자만. 나머지는 다 뭐뭐 하고 있는이 됩니다. 뭐 흥미로운, 뛰고 있는, 보고 있는, 울고 있는 아기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바뀌니까 이제 5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로 풀이를 해보면요. 2번은 반대로 이제 여기 1번만 울리고 있는 라는 이제 현재 분사가 되고 나머지는 다 동명사네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너를 선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고 내 소원은 여행을 하는 것이고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최고의 레슨이 되는 거고 이때는 다 이제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뒤에 연습 문제까지 꼭 푸시고 이제 학원에 답지는 따로 요청하시길 바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